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직무, 보안 엔지니어링. 이번 시간에는 보안 요구사항 정의 및 설계 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응용 프로그램 보안 구현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정보자산 지킴이 보안면과 함께 응용 프로그램 보안 약점을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보안 엔지니어링, 응용 프로그램 보안 구현. 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수립된 구현 계획에 따라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 프로그램 보안을 구현할 수 있으며 구현된 응용 프로그램 보안이 결함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발견된 결함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안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볼 정보보안 지킴이 아나운서 박다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응용 프로그램 보안 구현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정훈 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안 요구사항들과 설계 시 고려사항들을 알아야 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DBMS 조회와 결과, XML 조회 및 결과, 디렉터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그다음에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그리고 허용된 범위 내 메모리의 접근, 보안 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업로드, 다운로드 파일 검증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 보안 구현 및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DBMS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애플리케이션에서 DB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 최소 권한이 설정된 계정을 사용해야 하고요. 취약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격자가 액세스 권한을 갖지 않도록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사용하는 DB 연결 계정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읽기, 쓰기, 삭제, 업데이트 권한만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부 입력값이 삽입되는 SQL 쿼리문을 동적으로 생성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쿼리문의 구조가 외부 입력값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 API를 사용하도록 시큐어 코딩을 꼭 지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ORM 프레임워크를 갖다 사용해서 안전한 정적 쿼리 구조로 SQL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설정하고요. 개발 가이드 구현 단계를 통해서 정적 쿼리문을 사용하도록 제한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 입력값을 이용해서 동적으로 SQL 쿼리문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입력값에 대한 검증 수행한 뒤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 후에는 어떤 검증을 또 거쳐야 하나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양측에서 입력값에 대한 안전한 값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검증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필터를 이용한 입력값 검증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터셉트를 이용한 입력값 검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라이브러리 또는 밸리데이터 컴포넌트를 이용한 입력값 검증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XML 조회와 검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XML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몇 가지로 또 나눠보면요. 우선 XML 문서를 조회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 XML 쿼리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반드시 XML 쿼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터링해서 사용하거나 미리 작성된 쿼리문의 입력값을 자료형에 따라 바인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공통 검증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입력값을 필터링을 해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필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입력값을 필터링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개별 코드에서 입력값 필터링을 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안전한 API를 사용하도록 시큐어 코딩 규칙을 정의해야 합니다. 설계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사용자의 역할, 권한을 결정하는 정보는 서버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상태 정보나 인증, 인가, 권한에 관련된 중요 정보는 서버 측의 세션이나 DB에 저장해서 사용하도록 설계합니다. 그리고 쿠키 값, 그러니까 환경 변수, 파라미터 값 등 외부 입력 값이 보안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함수의 인자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입력 값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한 뒤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업로드하고 또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 파일들을 검증할 필요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업로드되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타입, 크기, 개수, 그다음에 실행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업로드 파일의 크기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프레임워크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의 타입 제한에 있어서는 업로드되는 파일의 유형의 통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도록 설계해야 되고 필터링 기능을 구현한 공통 모듈을 설계하여서 모든 파일 업로드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업로드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에 직접 필터링하도록 시큐어 코딩 규칙을 정의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업로드되어 저장되는 파일의 실행 권한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업로드된 파일은 반드시 실행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로드된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터리에 디폴트 파일 또는 디렉터리 생성 시 권한을 확인을 해야 되고 업로드된 파일에 실행 권한이 주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또 파일이 읽기 권한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미 업로드되어 저장된 파일은 또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업로드되는 파일의 저장 경로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경로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이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는 URL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은 디렉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업로드되어 저장되는 파일의 파일명은 랜덤하게 생성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저장된 파일을 공격자가 찾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랜덤하게 생성된 파일명을 이용해서 디렉터리에 저장하고 이 경우에 업로드된 파일명과 저장된 파일명이 매핑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B 테이블의 컬럼을 설계해야 할 때 업로드 파일명과 저장된 파일명이 함께 저장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요청할 때에도 이 검증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요청 시에 요청 파일에 대한 검증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파일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먼저 검증 작업을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로 파일명의 경로를 조작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파일명의 경로 조작이 가능한 역/W 문자는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필터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허가된 사용자의 허가된 안전한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 요청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파일 다운로드 요청 시 허가된 사용자와 허가된 파일인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구현되도록 파일 다운로드 컴포넌트가 설계되어 있어야 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파일에 대한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검사가 수행된 뒤에 다운로드 되도록 기능을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서버에 존재하는 파일이 참조되는 경우 화이트리스트 정책으로 접근 통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경우인데요. 허용 파일에 대한 목록들을 작성하고 목록의 범위 안에 파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나 실행 파일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나 실행 파일은 무결성 검사를 실행해야 하는데요. 원격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사용하거나 실행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파일과 해당 파일의 책성값, 이 해시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값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사를 수행한 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DB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최소 권한이 설정된 계정을 사용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읽기, 쓰기, 삭제, 업데이트 권한만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부 입력값을 사용할 때는 검증을 수행한 뒤 사용하도록 합니다. XML 문서를 조회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XML 쿼리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반드시 XML 쿼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터링해서 사용하거나 미리 작성된 쿼리문의 입력값을 자료형에 따라 바인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안 요구 사항들과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강사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응용 프로그램 보안 설계를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또 이번 시간에는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까지도 이제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응용 프로그램 보안을 구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응용 프로그램 보안 설계를 구현하고 구현 환경을 갖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응용 프로그램 구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계 단계는 이제 기능 명세서와 기본 설계서, 상세 설계서 등에 대한 반영된 보안 요구 사항들을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직접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담당자 및 보안 평가자는 설계된 내용들이 정확히 구현되었는지와 소스 코드 등 구현물 내에 취약점 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강사님, 이 보안 담당자와 보안 평가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프로그램 버그에 의한 경쟁 상태 발생,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공격자가 구동한 악성 프로그램 버그를 악용한 경쟁 상태를 유발해서 시스템 권한을 획득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스 코드 내에 민감한 정보를 갖다 삽입하는 경우인데요. 개발자는 소스 코드에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 시스템 정보 또는 DB 정보 등이 포함되거나 주석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소스 코드 내에 악성 코드를 삽입하는 경우인데요.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에 보안 정책을 우회할 수 있거나 프로그램 자체 기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코드나 개인정보 유출 코드, 은닉 코드 등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코드 또는 백도어, 트랩도어 등에 대한 코드를 갖다 삽입되어 있는지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를 살펴보면 실행 결과의 예외 처리인데요. 예기치 않은 입력값에 대한 정확한 예외 상황을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 구현 환경을 위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관리에는 한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로그인 관리, 그다음에 패스워드, 개발자 계정,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접근 제어, 그다음에 로그 관리 및 접근 통제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관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로그인 실패 시에 정확한 원인을 표시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잘못된 패스워드 입력 횟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로그인 정보를 표시를 해야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일정 시간 경과 시에 자동 로그 어플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로그인 상태 유지 시 세션 방식에 대한 적용을 해야 합니다. 패스워드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먼저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패스워드의 최소 길이라든지 추측이 가능한 패스워드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패스워드의 최소 길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최소 패스워드 길이의 값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측 가능한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추측 가능한 패스워드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사용자 아이디와 동일한 패스워드, 그리고 동일한 문자 또는 숫자가 반복되는 패스워드일 것 같은데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자 또는 숫자만으로 구성된 패스워드 역시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패스워드 관리에 더 필요한 것들은 없을까요? 패스워드 변경 및 확인 시에 이제 보안을 적용을 해야 할 것이고요. 패스워드 파일 접근 통제 및 그다음에 암호 저장 여부도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부여했던 패스워드에 대해서 일정 기간 재사용도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사용 기간을 또 설정을 해서 이제 강제로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에 대한 강화 적용인데요. 전자상거래라든지 금융 관련 서비스 등 특별하게 인증 강화될 필요가 있는 곳에는 OTP라든지 생체 인증, 그다음에 PKI 등의 인증이 강화된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개발자 계정의 관리도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추측 가능 및 디폴트 계정 사용을 갖다 통제를 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계정의 경우에 어드민이나 루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등 추측이 가능한 디폴트 계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계정에 대해서 주기적인 검토 및 삭제가 필요한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서 일시 사용 중지 및 사용 중지된 후 휴면 계정에 대해서 삭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사용 중인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주요 데이터 및 자료 파일 등에 대해서 DB 저장 유무를 확인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보안 등급 분류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암호 전송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암호의 키 관리 정책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응용 프로그램 접근 제어를 관리하는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개발자 그룹별 접근 권한 통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자를 그룹별로 구분하고 접근 권한에 대한 등급을 설정해서 접근 권한을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접근 통제인데요. 강력한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자의 접근 통제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다중 접속 권한에 대한 제어가 있겠는데요. 단일 개발자의 아이디가 다중 온라인 세션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인증 절차를 위하는 접근 통제가 있는데요. 이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인증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인가된 등급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 접근 통제를 하는 경우인데 특정 수준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발자는 해당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정보에만 접근하도록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시 사용된 샘플, 백업, 코드 접근 제한인데요.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사용된 샘플 소스 코드 및 백업 코드 등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최근 드라마를 보면 이 로그를 확인해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는 내용들이 나오던데요. 로그 역시 보안 관리에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보안 등급별 로깅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야 하겠고요. 정보의 비밀 등급 설정에 따라서 생성, 수정, 삭제, 조회 기능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분류 정보에 따른 로그인 정보나 오류 정보, 기밀 정보 접근 기록은 별도 관리되도록 구현해야 하고요. 비밀 로그 정보는 기밀 정보 접근 기록이라 관리자 모듈 접근 정보, 그다음 콘텐츠 유효성 정보 생성 및 삭제 정보, 그다음에 상거래 수행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등급별 로그 관리 기간에 대한 설정인데요. 모든 개발자는 개발자 아이디에 개발 시스템의 로그인 및 이용 기록을 저장해야 하고요. 이에는 개발 아이디나 단말 아이디, 사용 시간, 사용 정보명, 그다음에 로그인 실패, 출력 내용 등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로그 접근 역시 통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는 경우에 응용 프로그램의 로그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로그 파일에 대한 무결성 확보 및 백업된 로그 파일은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구현 환경이 다 준비가 됐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응용 프로그램 보안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시험 단계를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안을 시험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단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의 운영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시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시험 단계에서는 기능 명세서 그리고 그다음 기본 설계서, 상세 설계서에 반영된 보안 사항을 시험하는 것으로 시험 계획 수립 시에 설계 단계의 보안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안 기능 시험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및 보안 담당자는 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보안 기능 시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 및 보안 담당자는 응용 프로그램 보안 설계 구현 과정에서 제시된 추가 항목 및 최신 취약점 점검을 위한 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보안 기능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기능 시험이 완료되면 보안 담당자는 평가 결과를 검토해서 보안 기능 동작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고요. 보안 평가자는 평가 절차에 따라서 적절히 계획되고 실행되었는지, 평가 결과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담당자 및 보안 평가자의 시험 결과를 피드백을 개발자에게 제공해서 문제가 있는 기능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조치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시험 단계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소스 코드 취약성 점검 도구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결과를 개발자에게 피드백을 하고 소스 코드 내 버퍼 오버플로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 가능한지, 또는 포맷 스트링이나 포인터, 배열, 함수 반환 주소 등 메모리와 관련된 보안 취약점들이 존재하는지 등을 점검해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상기 취약점들에 대해서 보안 공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스 코드 보안 취약성 점검 도구를 이용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 보안 취약성 점검 도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 열거하기는 좀 힘들고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ITS4라든지 LC-Linked 또는 C-Kit, 세이퍼C, 그다음에 좀 유명하다 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RAT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취약성 점검을 시행을 했다면 소스 코드의 오류를 검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소스 코드 오류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개발자에게 다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요. 소스 코드 오류 검사 도구는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 내에 존재하는 메모리 관련 버그나 논리적 오류를 점검해주는 도구입니다. 공격자는 소스 코드 내에 존재하는 버그나 오류 중에서 보안 공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도구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코드레이라든지, 그다음에 폴리스페이스라든지, 클락워크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또 어떤 점검을 시행해야 할까요? 실행 코드 보안 취약성 점검 및 방지 도구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 또 다시 개발자에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요. 실행 코드 보안 취약성 점검 및 방지 도구는 실행 코드를 실행시킨 후에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고 예방해주는 도구입니다. 주로 메모리 관련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고 소스 코드 보안 취약성 점검 도구에서 찾지 못한 취약성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 도구는 실행 코드의 보안 취약성이 발견되더라도 공격자가 이를 이용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취약성 도구에는 대표적으로 쉐어 퓨즈 또는 퓨저 서버 이런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도구 보안 취약성 점검 및 방지 도구에는 스택 가드라든지 바운드 체킹, 그다음에 스택 스매싱 프로텍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안 기능 시험의 수행 절차는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보다 더 면밀한 검증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모델링 체킹 도구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델 체킹 도구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을 정형적으로 모델링하고 소프트웨어 코드의 제어 흐름이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서 추상화된 설계 프로파일을 도출해서 이 설계 프로파일이 취약성 모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들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SPIN이라든지 SMV 심볼릭 모델 체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블래스터라고 하는 툴들이 있겠습니다. 일부는 또 상용이고요. 이런 툴들은 일반인이 접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세밀하고 면밀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같은데요. 강사님, 근데 이런 소스 코드를 관리할 필요는 없을까요? 소스 코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개발 시스템의 소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전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변경 통제 절차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소스 프로그램은 운영 시스템에 저장해서는 안 되고요. 운영 시스템은 실행 프로그램만 저장해야만 합니다. 단 소스 프로그램은 운영 시스템에서 컴파일 해야 할 경우에만 반드시 실행 프로그램을 생성한 후에 반드시 삭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는 모든 관련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소스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을 제어해야 되고요. 접근 기록 로그를 반드시 남겨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 소스 보관 장소에는 개발이나 보수가 완료된 프로그램만 보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 프로그램의 버전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응용 프로그램 보안 구현과 검증에 대해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정보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맨.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보안맨 나와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보안. 어라? 보안맨, 안색이 안 좋아요.
아, 이런 응용 프로그램 보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군요. 보안맨 어디로 가는 거죠? 아, 보안 약점을 진단하려는 것이었군요. 그럼 잠깐 진단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응용 프로그램 보안 취약점 진단 방법으로는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포맷 스트링 삽입,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기능 부재, 중요 정보 평문 저장 및 평문 전송, 해제된 자원 사용,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취약한 API 사용 등이 있습니다. 아하, 보안맨 잘 알겠... 이럴 수가. 보안맨 벌써 응용 프로그램 검증을 시작하네요. 보안맨, 먼저 외부 입력값이 해당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입력 데이터 검증을 수행해 봅니다. 경로 생성과 자원 제어를 위한 코드에 외부 입력값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외부 입력값을 사용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적절한 필터링이 이루어지거나 리스트를 통해 값이 선택되는지도 확인해야겠죠? 역시 보안맨 놓치지 않는군요. 그리고 시스템 호출 함수가 사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입력 데이터 검증을 마무리 짓고 이번에는 메모리 버퍼를 검증하려는군요. 입력값의 크기가 대상 데이터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안맨, 오늘도 미션 완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구현은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그 환경을 관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안 점검을 위해서는 시험 단계를 수행하고 소스 코드를 관리합니다. 각 단계별로 보안 담당자, 보안 평가자, 개발자는 정의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